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중요한 세 가지가 되는데, 제가 주로 이제 주에 대해서, 그쵸,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식도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먹으러 일부러 자동차를 타고, 예? 맛집을 찾아서 다닙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집이 있는데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부산 서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장장 400km, 400km 좀 안 되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서 그 서면에 있는 개미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낙지볶음, 낙지하고 뭐 새우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끔 먹으러 갑니다. 가는데 최근에 이 서울 쪽에 생겼어요. 상암동, 상암 그 경기장 거기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또 갔었습니다. 맛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가서 먹어보면 실망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부산 서면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주차하기가 좀 편해요. 서울은 거기 이제 서면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주차장 공영 그 근처에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편해졌고, 서울은 조금 달라졌어요. 반찬도 셀프고 밥도 먹을 만큼 더 갖다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달걀 후라이를 하나를 또 해줘요. 그래서 이 낙지볶음을 참 맛있게 해서 제가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2층인데 아주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무슨 레스토랑 같이 굉장히 모던하게. 그리고 창도 널찍하게 돼가지고 그 창밖에 보니까 MBC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상암동 MBC 방송국. 네, 거기에 있는데 참 재밌었어요. 먹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은 이 우리 구독자 중에 좋은 형제들 TV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려고 그래요. 자, 상시 주거를 한다 그랬어요. 이제 컨테이너로 지하층도 만들고 지상 1층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시 주거를 한다. 상시 주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단열입니다. 단열. 왜 단열을 하냐, 내 단열을 하냐 그건데, 우리가 상시 주거를 한다. 그냥 1년 12달 쭉 살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떤 집이 있어요? 뭐 별장 같은 경우, 시골에 뭐 이렇게 세컨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잖아요. 가끔. 그럴 때는 이 단열 방식을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시 주거를 한다 그러면 외단열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단열재가 있고 그 안쪽으로 골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골조라든지 벽돌집이라든지 그러면 걔네들이 열 용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열을 걔네들이 이제 뱉어내고, 또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걔네들이 또 열을 축적을 했다가 해서 열에 대한 온도에 대한 실내 온도가 이렇게 좀 고르게 분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끔씩 쓰는 그런 별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내단열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구조체가 바깥에 있고 안쪽으로 단열재, 다시 말해서 뭐 스티로폴 같은 거를 딱 해오면 아이스박스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죠. 난방을 하면 바로 공기만 더워지면은 난방이 일정 온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죠. 열용량이 적고, 그러면 열 손실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할 때는 이제 그런 내단열이냐 외단열 그거 이제 신경 쓰셔도 되는데, 여기 지금 질문에는 상시 살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4 곱하기 11 사이즈를 3동을 이제 연달아서 지하 1층에 놓고 지상 1층에 위아래로 겹쳐 놓겠다 그랬는데,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규격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요즘에 그 모듈화된 그런 유니트화된 그런 제품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 40피트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따라서 그 높이가 좀 높은 거, 하이 큐브가 있고 일반 컨테이너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규격이 딱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m 곱하기 11 이런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가 있고, 그거 비슷하게 이제 사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은 아무래도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가 튼튼하고, 그쵸, 뭐 바닷물이 스며들겠어요. 혹시 바다에 빠지면 둥둥 떠다닙니다. 패킹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해상용 컨테이너가 튼튼하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지하층에다가, 그러면 지하층을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지하실을 만드는 게 비용이 적게 들겠느냐, 아니면 컨테이너를 이렇게 놓는 게 비용이 적게 들겠느냐, 이런 질문 같아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렇게 경사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일부가 흙에 이렇게 묻혔어요. 컨테이너 그 40피트짜리인데 40피트면 12m입니다.
컨테이너 뒤쪽의 일부가 언덕에 의해서 한 3m 정도, 12m 중에 3m 정도가 이렇게 흙에 덮였어요. 근데 그 흙의 토합이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뒤쪽 한 면 벽이 이렇게 토합에 의해서 우그러들기 시작해요. 철판이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배가 불러서 막 이렇게 흙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그 컨테이너 쪽에 흙하고 접한 쪽을 다 이제 파가지고 거기에 그 약 한 50cm, 70cm 이런 틈을 남기고 거기다 돌을 쌌어요. 돌을 쌓고 컨테이너 쪽으로 물이 스미지 않게 또랑을 파고 이런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12m짜리 컨테이너를 들어서 옮기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토합을 받는 부분을 다 이렇게 흙을 제거하고 이렇게 뿔뚝 나온 컨테이너 철판을 커다란 그 기둥 대들보 나무 있죠. 그걸로 두드려가지고 때려가지고 폈어요. 그러니까 돌은 이제 복원이 되더라고요. 이렇듯이 이 컨테이너 3개를 지하층 삼아 넣고 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듯이 컨테이너가 직접 흙에 안 닿게 그 석축을 싸줘야 돼요. 보강토 블럭이나 돌쌓기, 면쌓기를 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옹벽을 세우고 테두리 벽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놓는 게 좋아요. 또 환풍구 4개를 뭐 뚫어서 놓겠다. 환풍구 하니까 뭐 여기다 이제 환기 팬을 달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우리가 뭐든지 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환기가 됐던 채광이 됐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환기는 이 모터 팬이 필요한 기계 환기. 기계 환기는 2가지죠. 집어넣는 급기가 있고 공기를 빨아내는 배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기 팬이 있고 급기 팬이 있고 그게 이제 기계 환기. 그 다음에 자연 환기가 있어요. 자연 환기는 원리가 뭐예요? 이제 이 방 안에 공기의 밀도 차라 그러죠. 공기가 더워지면은 밀도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공기가 차지면 밀도가 높아져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환기를 하는 겁니다. 대류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환기 중에 마통풍 있죠. 마통풍. 방 앞뒤로 뭐 창이 있다. 구멍이 있다 그러면 그 마통풍으로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 차에 의한 환기는 우리가 방 안에 밀도 분포를 보면은 제일 가벼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있고 더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 당연히 밑바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구멍을 환기구를 뚫어준다 그러면은 반 나눠서 위에 천장 쪽으로 구멍 뚫고 바닥 쪽으로 뚫어주면 제일 밀도 차에 의한 자연 환기가 좋습니다. 근데 요즘 건물들이 어때요? 자세히 창을 보면요. 이 창이 중간에 뚫려 있어요. 그리고 전체 막 유리로 요즘에 고층 아파트도 그렇고 해운대 쪽에 가니까 뭐 엄청 그 시그니엘이라든지 고층 아파트들 엄청 지었는데 전부 멋있으라고 유리로 다 덮어놨어요. 그러면 창 내기가 참 그게 사실 불편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미닫이 창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닫이 창으로 조그맣게 프로젝트 창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통은 2군데 나눠서 뭐 위에 하나 밑에 하나가 아니라 중간에 떡 뚫려 있어요. 그러면 중간은 이 환기가 제일 안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 밀도 차이가 위가 높고 아래가 낮고 중간은 그냥 중립축입니다. 중립축. 밀도 차이에 의한 환기가 안 돼요. 중간에 하나 뚫어놓은 환기도 그런 자연적인 환기가 되게 그쵸? 이 위쪽에 군형 하나 뚫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위쪽으로 더운 공기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 어디 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 쪽에 단열을 한다 그랬어요. 단열. 그래서 왜 단열을 하겠다. 그래서 아이소핑크 두꺼운 거. 뭐 아이소핑크는 선택을 잘 한 것 같아요. 아이소핑크는 제품 이름인데 압출법 단열재입니다. 그러면 압출법, 비드법 뭐가 차이가 나냐면 비드법은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압출법, 아이소핑크 같은 거는 물이 스며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자료에서도 보듯이 잉크 가지고 주사바늘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드법은 물이 막 스며들고 그래요. 그리고 압출법은 스며들질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하실 단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지하 쪽에요. 지하 한 2, 3m 내려가면은 그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지하의 온도는 일정해요.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래서 지하 온도는 연중 한 15도, 16도 정도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15도, 16도가 참 좋은 온도예요. 여름에는 냉방을 안 해도 시원한 온도고 겨울이면은 썰렁하긴 해도 약간만 실내 온도 높인다든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씨거든요. 교과서상에 권장하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겨울철 온도를 높여놓고 반팔 입고 막 그러지 마세요. 겨울에는 실내 온도 낮추고 세타 같은 거 하나 입고 지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지하실 쪽에는 단열을 많이 안 해도 좋다. 그게 장점입니다. 지하실. 그리고 컨테이너 겉에는 방습지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방습지 하지 마세요. 흙에다 묻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층압도 토압에 의한 층압, 또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흙의 압력 플러스 수압까지 작용을 해서 그 압력이 무시 못합니다. 컨테이너 높이 3m 아니에요? 그러면 그 3m 높이의 토압과 물이 차서 수압이 작용하면은 다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 그 컨테이너가 그런 압력에 견디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컨테이너를 이렇게 쭉 폭에 올리면은 뭐 한 10개까지 이상 폭에 올려도 그런 압축력, 수직 압축력에는 견디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경우. 그래서 거기에 딱 돌기가 있죠. 이렇게 모서리에 다 딱 꽂혀가지고 폭에무는 딱 맞게 돼 있어요. 규격이. 방습지는 하지 마세요. 또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는 칠이 굉장히 이 내해수성, 바닷물에 견디도록 좀 내구성 좋은 칠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흙에다 묻지 않을 거니까 방습지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층은 외단열로 하고 이제 징크판을 붙인다. 그러니까 자, 컨테이너가 있으면은 이게 컨테이너예요. 근데 컨테이너 바깥쪽 아니에요. 바깥쪽에다가 징크판을 붙이고, 이 징크판 안쪽에는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쪽에는 방습지를 붙인다. 이렇게 했는데, 뭐 굳이 방습지 안 붙여도 돼요. 이 철판 자체가 얘는 방습 아니라 방수까지 되죠. 예? 철저하게 철판이니까. 그래서 이쪽 바깥쪽으로 열반사 단열재 붙이는 거는 좋습니다. 특히 남측면, 남쪽, 서쪽, 지붕면은 열반사 단열재를 해야 태양으로부터 는 그런 복사 에너지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징크 판넬 자체가 샌드위치 판넬 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 또 좋습니다. 근데 뭐 상시 주거라고 해서 외단열도 좋지만 컨테이너는 또 내부 쪽으로 뭐 압출법도 좋아요. 스티로폴 단열재, 컨테이너 안에 철판이잖아요. 거기다 각재를 다 대고 거기에 단열재를 넣고 합판 또 그 위에 석고보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단열에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자, 기초를 하는데 컨테이너 3개를 연달아서 놓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초를 하세요. 근데 튼튼하라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이 매트 기초 한 30전 정도, 20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컨테이너 놓기 전에 컨테이너 3개를 놓을 바닥에 H형광이라든지 또 좀 두꺼운 그 사이즈가 한 150 바이 150 되는 사각 파이프를 바닥에 딱 깔고 거기다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 기초판이 집중 하중을 받지 않고, 또 어느 한쪽이 사실상 이렇게 조금 치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프레임 H형광이라든지 좀 사각 그 파이프 그 위에다가 3개를 놓으면은 서로 이렇게 심화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3개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또 뭐 담장을 하고 내문, 외문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담의 의미가, 담을 크게 뭐 2가지. 형식적인 이런 내 땅이다.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낮은 울타리 담이 있고, 또 이 동네마다 다른데 이 도시 계획된 그런 주거단지에는 이 시청에서 말하자면 이 구청에서 담장 규격도 제한하는 데가 있어요. 일산 쪽의 그 단독주택 단지는 내 맘대로 담장을 높게 못 합니다. 네, 형식적인 담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장을 너무 높이면은 단절이다, 단절. 그 동네, 나는 동네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딱 담장을 한 뭐 3m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이해할 만한 것이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자꾸 외부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집 마당 뭐 이렇게 거실 다 들여보내는 게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게 담장 겸 우리 집 주택의 외벽으로 담을 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중정주택 있죠. 컨테이너로 한다 그래도 가운데를 비고 디귿자로 만들었어요. 디귿자.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3면은 프라이버시가 되겠죠. 3면은. 뭐 다 아마 다 가리고 싶다면 미음자로 막으면 가운데가 마당이 되고 담장 삼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담장 대신에 컨테이너를 예를 들어서 디귿자로 놓는다. 그러면 프라이버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을 또 그냥 20년 이상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집을 20년 이상 살고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근데 마음대로 이렇게 좀 별나게 짓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3년 있다 팔아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을 개성 있게 그렇게 지면은 이제 구매층이 너무 작아져요. 아주 개성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집은 혹시 팔 거를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잘 팔리겠어요? 이런 기성복 만드는 개념으로 해야 돼요. 미디움 사이즈에 적당한 그 편안한 디자인에 적당한 가격, 적당한 크기. 미디움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긴 나왔네. 그래야지 그게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컨테이너 주택도 이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좀 특수하죠. 일반적으로 뭐 목조, 콘크리트죠, 뭐 이런 경량 철골죠, 뭐 이런 건 많은데 컨테이너 하우스는 조금 그래야 좀 특별하죠. 그리고 이제 이 층을 이렇게 포개놨을 때 구조적으로 처지지 않겠냐. 자, 안 처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기초가 튼튼해야죠. 기초 튼튼하게 돼 있죠. 콘크리트 치고 또 부분적으로 침하될까봐 H형광 깔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150 바이 150 각 파이프 같은 걸 깔고 견고하게 그 위에다 놓으면 된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게 유니트화 돼 있죠. 규격화돼서 이렇게 폭에서 실는 거예요. 원래 배에다 쌀 때 막 폭에서 10개 정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2개 정도 포겠다고 뭐 잘못되진 않아요. 구조적으로 튼튼하다. 근데 이건 내가 튼튼하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집주인이 튼튼하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규모가 작으면 신고 대상이고 또 규모가 크면 허가 대상인데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 구조 계산에 의한 이런 허가가 또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구조적인 문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근데 오늘 질문의 핵심은 땅에다 그냥 묻으면 안 된다. 그렇죠? 테두리, 벽을 해주고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의견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구독자 좋은 형제들 TV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